저는 2017년부터 암호화폐를 알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전업으로 투자하게 된 석민국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 사전에 네. 인터뷰를 하면서 네네. 인생 스토리를 들었는데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 네. 17년부터 19년까지 네네. 이제 17년에 입문을 하신 거잖아요. 17년 12월에 입문했죠. 네, 그러면 그때부터 19년도까지 네. 우선 좀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17년에 일단 비트코인을 알게 됐던 거는 제가 소방공무원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네. 네, 소방공무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잠깐 그 원자력 발전소 그 폐기물 처리하는 시설에 2주 정도 그 소방점검 알바를 가게 됐어요. 그 교수님 권유로. 왜냐면 그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장장에 자격증 있는 사람을 구하지 못하니까 2주 정도 공부에 지장 없으니까 할 수 있지 않냐 해서 가게 된 거였죠. 근데 가게 됐는데도 우연찮게 그 관리사분이 주식을 하던 분이었는데 그 12월이잖아요. 이게 400만 원짜리가 600만 원 되고 비트코인이 800만 원 되고 1000만 원 되고 1000몇백만 원 가는 시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지 하고 그냥 웃어 넘겼는데 가격은 계속 올라가니까. 주식을 하는 분이 비트코인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아, 그 아마 친척분한테 듣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쉬는 시간에는 할 거 없으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뭐 제가 그때 공부가 잘 돼 있던 건 아니지만 찾아보니까 괜찮은 것 같았고 애초에 주식은 투자해 본 적도 없었고 어쨌든 저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때 넷플릭스에 14년도에 찍었던 비트코인 다큐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내려가서 없는데 그때 그 다큐를 보면서 이게 분산 원장이구나, 회계 장부구나 그런 자세한 내용을 담은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투자를 했는데 막상 투자를 하면 그 초보자들 다 똑같은데 비트코인 안 사고 알트코인 사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 샀던 게 그 에이다가 200원일 때 처음 샀던 거였거든요. 근데 경험이 짧다 보니까 200원에 사고 500원에 팔고 뭐 700원에 사고 막 그런 시기였는데 아시다시피 18년 초 들었으면서 비트코인 폭락과 함께 모든 암호화폐가 폭락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도 나는 이게 다시 하면 반등할 거다 돈을 넣고 17년 지나고 18년 지나고 19년 지났는데 그게 비트코인도 2, 3년이 하락하는 장이었거든요. 그럼 당연히 알트코인은 버티지 못하거나 사라지는 장이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다 에이다 같이 메이저에 넣었던 것도 아니었고 결국엔 17년부터 19년까지 는 게 3억 3천이었는데 3억 3천이요? 네, 3억 3천이요. 왜냐면 물론 다 제 돈은 아니죠. 왜냐면 그 어렸으니까 부모님 돈도 많았는데 다 날린 거죠. 그게 500만 원이 됐거든요. 19년도에. 와. 그거라도 건지겠다고 해서 빼고 500만 원 남았던 거죠. 그게. 손절했어요. 손절이 500만 원이었던 거죠. 하고 이제 500만 원 딱 현금 쥔 거예요. 네, 현금이 진 거죠. 야, 그렇구나. 근데 또 아이러니한 게 500만 원을 1년만 더 버텼으면 그 500만 원 남았던 코인이 그게 2천만 원 남은 걸 어느 한 코인에 넣어서 네토망이 나서 500만 원이 되는 바람에 뺐던 거였거든요. 근데 1년만 기다렸으면 그게 21년이 되면서 500만 원짜리가 50억이었더라고요. 50억? 네, 50억이 되는 거였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원래 이게 처음에는 A팟이었는데 이름이 뭐 업비트랑 같은 건물 사무실 쓴다 뭐 이러면서 이상한 논리로 나왔던 거래소 코인이었는데 근데 그게 지금은 이름이 A팟이 아니고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클레이튼 하시는 분은 그게 A팟에서 오르비 체인이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오르비 체인 제가 알기로는 가격은 안 좋은데 그 한번 21년 폭등장에는 제가 갖고 있었다면 50억이었던 거죠. 진짜요? 네네. 500, 5천, 1100 오른 거네요. 그런데 뭐 못 버텼으니까 의미는 없죠. 네. 야, 근데 그게 만약에 50억이 되잖아요. 네네. 그때 팔 수는 있어요? 그게 그때 유동성이 풍부했어가지고 충분히 한 번에 이렇게 팍팍 팔진 못하겠지만 한 달, 두 달, 세 달 거치면은 다 팔 수 있을 정도의 유동성은 됐었던 거거든요. 왜냐면 50억 딱 찍고 폭락을 한 게 아니고 좀 버티다가 하락장이 오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클레이튼이 한번 떴었잖아요. 클레이튼의 그 브릿지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클레이튼이 잘 나가는 동안에는 괜찮았던 거였죠. 그러면 그런 거 한번 그래도 경험을 했잖아요. 네네, 내가 그렇죠. 그때 그거 갖고 있었으면 그런 경험을 한다는 것도 되게 그 다른 사람들은 쉽게 가질 수 없는 기회 같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거 한번 겪고 나면 멘탈에 타격이나 이런 거 없나요?
제가 쌍둥이 형이랑 같이 둘이서 같이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그 네. 500만 원이 50억이 된 걸 봤잖아요. 네. 거의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제정신으로 못 있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죠. 만약에 제가 쌍둥이가 아니라 혼자였으면 정신병원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정도예요. 네, 그렇죠. 얘기할 사람이라도 있으니까 버틴 거죠. 그러니까 형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네네, 그렇죠.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아, 그렇죠. 그리고 언제 매도할까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100% 만장일치가 아니면 투자하지 않아요. 야, 그래도 그건 되게 좋아 보이네요. 네네네. 한 명이 반대하면 없는 일인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두 분이 다 비트코인을 사는 게 아니라 알트 네. 쪽으로 좀 눈을 돌리게 되신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그 처음 입문을 하면 절대 비트코인 안 사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때 알트코인을 산 기준 같은 게 있으셨어요? 아, 그 17년, 19년은 음. 너무 바보같이 투자했었고 네, 바보같이 투자했었고 또 왜냐면 정보도 많이 없었고 그리고 그때가 때마침 ICO 붐이었거든요. ICO. 네, 17년이니까. 네. 근데 ICO가 대부분 망해버렸잖아요. 어. 근데 저는 ICO 하는 것마다 넣어버렸으니까 아, 만지지도 못하고 다 날린 거죠. 그렇군요. 차라리 그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그대로 갖고 있었으면 차라리 더 괜찮은 수익이었겠죠. 왜냐면 뭐 상정도 못하고 그냥 돈은 넣었는데 코인은 줬는데 사실상 가치가 없는 거죠. 야, 그렇군요. 야, 또 이런 스토리는 또 네. 옆에서 처음 듣는데요. 민국님 좋습니다. 네. 그 2019년에 이제 500만 원을 인출하셨어요. 그래서 500만 원을 현금에 쥔 거예요. 네네. 그 다음 스토리는 어떻게 되나요? 아, 그 다음에는 제가 저희 형제가 그러니까 20년 말부터 다시 20년 말 21년 초부터 다시 투자를 했어요. 아, 그럼 1년 정도 쉬신 거네요? 네, 19년부터 20년은 아마 날린 게 너무 크니까 그래도 잠깐 저희 둘이서 편의점을 운영했었거든요. 편의점 네. 운영을 했어요? 네네, 한 1년 반 정도 운영을 하다가 저희 형이 아파지는 바람에 알바를 안 쓰고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알바가 없으니까 한 명이 빠지면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이 못하는 김에 나도 쉬어야겠다 하고 다행히 아는 분한테 편의점을 넘기게 됐고 쉬다가 그럼 우리 이제 뭐 해야 될까 하다가 그냥 500만 원 남은 걸로 재투자를 해보자. 왜냐면 그냥 내가 회사를 다녔던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돈을 어떻게 번 것도 아니고 그냥 나이만 먹어버렸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500만 원은 있으니까 도전을 다시 해보게 된 거죠. 길은 이거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서. 그래도 형님하고는 되게 뭔가 소통도 되게 잘하고 형제지간이 되게 좋았나 봐요. 거의 그러니까 쌍둥이여서 그런 건데 그 아무리 친구들이 많아도 그 다른 친구들이 저희 이상으로 친구라고 느껴진 적이 없어요. 아마 그 쌍둥이여서 그런 거 같은데 나이 그런 것도 없고 형 동생도 안 하거든요. 서로 이름 부를 때도 그냥 이름으로 부르거든요. 그래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잠깐만, 그러면은 부모님은 어떠셨어요? 이렇게 500만 원 남았을 때. 그 17년, 18년, 19년까지 모르시다가 우연찮게 저희가 날린 거를 나중에 알게 되신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되셨는데 근데 진짜 대단한 거는 진짜 다른 집 같았으면은 막 쫓겨나거나 진짜 엄청 두들겨 맞아도 안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그렇죠. 그러죠. 왜냐면 저희 집도 막 그 재벌 그런 게 아닌데 거의 부모님 딴에는 얘네들 믿고 거의 전 재산을 투자한 건데 다 날렸잖아요. 500만 원 남았는데. 근데 쿨하게 넘어가 주셨어요. 아, 진짜요? 특히 아버지가 오히려 아버지가 성격이 세신데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럼 지금부터라도 잘해라 하고 넘어가셨거든요. 근데 속으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쿨하게 넘어가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때 엄청 혼이 났다면 암호화폐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야, 그렇군요.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1년을 쉬시고 네, 500만 원을 갖고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죠. 야, 근데 그때 그럼 시작할 때 뭔가 뭐 분위기가 오던가요? 장이 좀 바뀌던가요? 그냥 우연찮게 시기가 그 시기여서 들어간 거였고 그런데 너무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 왜냐면은 그 원래 17년 18년엔 그 디파이 개념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 덱스 거래소 있잖아요. 탈중앙화 거래소 그런 것도 제가 18년도에 있을 때는 너무 덱스 거래소가 후져가지고 너무 쓸 수 없을 정도로 나빠가지고 덱스 거래소에 대중화가 온다는데 이게 어떻게 오냐 그런 시대였는데 21년도에 들어가니까 처음에 뭐 유니스압, 뭐 팬케이크스압, 뭐 스시스압, 뭐 베이커리스압 이런 게 있잖아요. 저는 이름만 보고 처음에 다 스캠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다 덱스에 리스팅을 해서 투자하고 돈을 버는 시대더라고요. 그래서 그 500만 원으로
그때가 시바이누나 도지가 한번 붐이 왔었잖아요. 아, 근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2의 시바, 제2의 도지를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덱스에 리스팅된 커뮤니티가 괜찮은 밈코인들을 몇 개 샀거든요. 그런데 운 좋게도 그게 잘 올라서 지금은 이름은 모르겠는데 왜냐면 다 이름이 너무 잡다하고 많았기 때문에 그게 500만 원이 1, 2억으로 올라서 미천이 된 거죠. 그렇게까지 올라요? 밈코인이 너무 열풍이었거든요. 와, 제2의 시바인으로 찾고 싶어서. 와, 그럼 500이 진짜 1력이 된 거예요. 그렇죠. 몇 달 사이에 그렇게 돼버린 거죠. 장도 물론 불장이었으니까 그래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거를 팔 수는 있어요? 덱스 거래소에 리스팅된 거기 때문에 똑같이 중앙만 없는 거지 유동성은 충분한 밈코인이라면 충분히 팔 수 있어요. 물론 슬리피지라고 해서 팔 때 좀 마이너스 5% 10% 다운돼서 팔리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원래 는 것보다 벌었기 때문에 엄청 벌었죠. 이제 만족을 하고 파는 거죠. 어. 손해 20% 보더라도. 야, 그래서 그때 그럼 파신 거예요? 그 민코인들은 다 처분했는데 지금 그 민코인 중에 시바이누 같이 된 건 없더라고요. 다 없어졌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2억이 됐다고 네, 한 거잖아요. 2억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빚은 아직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또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음. 이걸 비처분하면 끝이 나버리잖아요. 아니면 내가 이거 좀 돈을 좀 더 벌었다고 뭐 사치품을 쓰면 끝나버리니까 네. 난 이거 내가 원하는 액수 될 때까지 어. 못 팔고 못 쓴다. 이상한 데못 쓴다. 빚도 못 갚는다 하고 계속 투자를 했죠. 2억으로. 근데 그 이후에는 밈코인을 투자한 게 아니었죠. 스캠도 많고 저희들 넣자마자 개발자가 바로 팔고 나가서 바로 날리는 것도 많았거든요. 진짜요? 2천만 원 넣으면 2천만 원이 바로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면 중앙이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덱스기 때문에 먹고 도망가도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그 시작은. 야. 애초에 민코인 자체가 그냥 장난삼아 만들었다라는 의미잖아요. 네. 개발자도 장난으로 만들고 너네가 사줬네? 그럼 나 팔래 이러고 나가버리거든요. 와. 오히려 시바이누 같은 게 특이한 케이스였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엔 2억으로 물론 계속 덱스를 눈여겨봤어요. 팬케이크삽이나 그 유니스왑 같은 데를 눈여겨봤고 그 덱스에도 상장이 그 중앙거래소에 상장이 안 돼 있을 뿐이지 근본이 메이저인 토큰들이 많거든요. 네. 예를 들어 이건 그냥 덱스에밖에 없는데 중앙에 아무것도 없는데 시가총액도 낮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 토큰을 조사해 보면 그 CEO도 괜찮고 그리고 벤처 캐피탈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코인베이스 벤처스나 뭐 바이낸스 랩스나 해시드 같은 괜찮은 애니모카 브랜드 같은 괜찮은 VC가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덱스부터 리스팅해서 시작하는 토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근본적으로 이 VC들이 밀어줄 수 있고 불장이기 때문에 이 덱스 내에서 쌀 때 사놓으면 FTX나 바이낸스나 업비트나 빗썸 같은 데 상장될 수 있다. 그런 판단을 해가지고 미리 그런 덱스에 있는 종목들을 찾아서 4천, 5천 이런 식으로 꽂아놓으니까 4천만 원? 네, 한 종목에 거의 저희가 적어도 2천에서 와. 많게는 5천씩 그 내외로 계속 투자하는 식으로 했거든요. 왜냐면 적게 넣어서 적게 벌 바에야 날리더라도 한번 크게 베팅하겠다. 그런 마인드였기 때문에 17년, 19년도 날린 것 같거든요. 3억 3천을. 네. 근데 운 좋게도 21년도, 22년도는 불장이었기 때문에 진짜 FTX에 리스팅되는 상장되는 것도 있고 바이낸스에 상장되는 것도 있고 빗썸에 상장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야. 그래서 그렇게 상장이 되면 반절 정도 익절을 하고 반절을 한번 가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재투자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얼마까지 버시고 네. 그러면은 거기서 나오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또 계속 하신 거예요? 그 투자는 계속 했었는데 어쨌든 빚을 갚을 수 있을 정도로 배로 벌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액수로는 좀 말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두 자리 수까지는 벌게 된 거잖아요. 두 자리 수까지는. 그런데 한 번 익절을 크게 했어요. 왜냐면 이제 좀 힘들고 무서우니까. 그리고 그게 22년도에 좀 이제 하락하는 추세가 보였는데 뜬금없이 제가 투자했던 토큰만 올랐던 거였거든요. 마지막에는. 그래서 그 익절한 돈으로 원래 베스트는 비트코인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사는 게 제일 좋았겠지만 제가 17년부터 이 22년까지 날리고 고생하고 등락폭을 계속 보면서 좀 노이로제 걸리고 정신력이 너무 쇠해졌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넣었더라도 그 등락폭을 못 견디겠더라고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결국은 오를 건데 결국은 우상향할 건데 1년 후에 오를지 5년 후에 오를지
10년 후에 오를지 알 수가 없잖아요. 모르죠. 그 단 1년도 못 참겠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돈으로 그 조그만한 4층짜리 꼬마 빌딩을 사서 패시브 인컴이라도 벌자 야. 해서 그걸 사게 됐고, 지금은 저는 자택 경비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즘엔 좀 고급스럽게 파이어족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파이어족까지는 아니더라도 준 파이어족이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그렇군요. 빚은 다 갚고요. 그렇죠. 네. 이야, 엄청난 스토리인데요. 아, 네. 운이 좋았던 거죠. 네. 그만큼 유동성 풍부했고 코로나 장도 겹쳤고 그 코인 가격이 계속 올랐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같은 네네.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암호화폐 전체를 통틀어서 거의 유일무이한 자산이고 네네. 이더리움은 이제 알트의 대장이고 네네. 이걸로 돈을 버신 건 아니네요. 아, 제가 시가총액이 높은 게 너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반골 기질이 있어서 주류가 되면 너무 주류에 있는 걸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쟤 너무 높으잖아, 쟤 대장이잖아, 난 싫어, 난 그냥 조그마한 거에서 그 엽전 같은 거에서 시가총액 낮은 거에서 찾을래. 그랬기 때문에 덱스에서 계속 탐색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시총을 작은 걸 사야 대박이 나는 거니까.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탐욕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도 그 탐욕이 진짜 알트코인 투자에서 90%는 뭐 95%는 망한다고 하는데. 그렇죠. 5% 안에 드신 거네요. 그렇죠. 운이 좋았던 것 같고 그 10개가 있으면 한 7종목은 가루가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3종목을 살아남은 거지만 그 3종목도 운이 조금 나빴다면 10종목을 다 실패하게 될 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운이 많이 작용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그래도 그 운이라는 거를 네네. 좀 실력적인 요소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10개를 골랐는지도 실력일 수 있잖아요. 네네. 뭐 알트를 고르는 기준 같은 게 있어요? 일단은 시가총액이 낮은 거에서, 그리고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알트마다도 유틸리티가 있으니까 이거는 뭐 P2이다, 이거는 그쵸. 뭐 예를 들어 디파이다, 요즘에 이거는 AI다, AI다. 뭐 최근에는 RWA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일주일간. 네. 그런 식으로 섹터별로 타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이 덱스 거래소에서 P2E 토큰을 하나 선택해서 뭐 당연히 VC 괜찮나, CEO 괜찮나, 백선은 어떤 날을 한번 보긴 보죠. 그리고 나와요. 네, 나와요. 그게 공시가 다 그걸 다 봐요, 근데. 네, 다 돼 있거든요.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그게 얼마가 투자돼 있나까지도 다 나오거든요. 시리즈 A 투자다 이런 것도 다 나오고. 그런데 이제 뭐를 보냐면 그게 P2E 종목이기 때문에 그 카테고리에서 제일 메이저 있는 걸 메이저를 확인해 봐요. 예를 들어 얘가 덱스상에서 10억짜리 지금 10억밖에 안 되는 P2E 토큰인데 네. 메이저 토큰은 1조다. 그럼 얘는 10억이고 얘는 1조니까 얘가 메이저까지는 못 가도 준준 메이저까지 간다면 1조는 아니어도 한 2천억까지는 갈 수 있겠구나. 이건 퍼센트 좀 따져봐서 그럼 얘는 최소 VC들이 잘해준다면 2천억까지는 가겠구나. 그러고 상장되면은 익절은 하고 그런 식으로 진짜 2천억까지 가나 확인해 보는 거죠. 그러다가 물론 못 가는 애들도 많아요. 못 가는 코인들도 많죠. 그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따졌을 때 실패하는 것도 있지만 성공하는 것도 있었고. 네, 그렇죠. 그게 지금의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군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2024년 3월이잖아요. 네네. 지금도 이제 어떻게 투자를 계속 하고 계세요? 아니면 지금 이제 들어오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계속 투자는 하고 있었고 그 지금은 알트코인 중에서는 그 물론 RWA나 뭐 AI나 이런 것도 많이 올랐지만 개인적으로 P2E 게임 플랫폼 붐이 한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예를 들어 21년, 22년도에는 P2E 게임 토큰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예를 들어 엑시 인피니티, 샌드박스, 뭐 디센트럴랜드 이런 게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걔네 그 토큰들은 단일 게임에 대한 토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냥 게임 하나에 대한 토큰이었잖아요. 그런데 게임 플랫폼 붐은 오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 PC로 치면 스팀 같은 게임을 다양하게 담는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오락실 세대라고 치면 네오지오 같은 그런 담는 그런 플랫폼 붐이 오지 않았거든요. 물론 가격적으로는 최근에 그 21년, 22년도에도 위믹스라든가 갈라게임즈라든가 그런 플랫폼 붐이 오긴 했지만 끼키야 2개가 왔고 더 많은 플랫폼의 붐이 올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 그 P2E 플랫폼 붐이 올 거다 그냥 주구장창 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쪽을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투자하고 있는 것도 실제로 있고 있는데 뭐 종목을 말해도 되는 건가요?
이름을 상관없으면 말하고. 예상 좀 말씀. 상관이 없을까요? 네. 물론 제가 그냥 투자하고 있는 거니까 좀 색안경 꼈다고 생각하고 감안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이스크라라는 토큰을 투자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B2B 플랫폼 게임 플랫폼이고 원래는 클레이튼 체인 내에 있었어요. 근데 이 3월 중순부로 베이스 체인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하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베이스 체인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게 아니라 베이스 체인에서 레이어 3 역할을 하면서 베이스 체인과 파트너십을 맺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스크라는 P2E 플랫폼인데 베이스 체인으로 넘어가니까 기대감이 큰 거고 베이스 체인으로 넘어가는 게 기대감이 크다는 이유는 베이스 체인은 신생이잖아요. 작년 8월에 출시를 했거든요. 네. 근데 말이 신생이지 체급은 은간우 정도의 체급이거든요. 한 달밖에 안 됐지만 왜냐하면 뒤에서 봐주는 회사가 결국엔 코인베이스고 코인베이스가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타크래프트로 치면 쇼미더머니를 계속 쳐놓은 거죠. 쇼미더머니 쳐서 일꾼이랑 커맨드 센터밖에 없지만 바로 배럭 지고 아카데미 지고 팩토리 지을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된 거거든요. 네. 그 인력과 자본을 투입하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기 옹달 대표님도 오래 있어서 아시겠지만 그 어떤 체인이 나오면 체인 붐이 한번 오잖아요. 네. 예를 들어 솔라나 때 솔라나 붐 오고 그렇죠. 데베 붐이 오고 예를 들어 폴리곤은 레이어 2긴 하지만 붐이 한번 오고 이더리움도 이더리움만의 데베 붐이 왔었잖아요. 그런데 베이스 체인은 붐이 아직 안 왔거든요. 그리고 베이스 체인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토큰을 만들 수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폴리곤은 레이어 2지만 매틱이라는 토큰을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코인베이스가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토큰을 자체적으로 생산 못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 마크 조커버그가 리브라를 만들려다가 철퇴를 엄청 크게 맞았었잖아요. 네. 그래서 토큰이 없기 때문에 베이스 체인 내에서 뭔가 하나를 킬러 덱으로 띄워줘야 되는데 그게 P2E 플랫폼 붐이 오면서 이스크라를 띄워주지 않을까 그냥 저만의 내피셜을 하는 거죠. 야,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이거 이스크라 이런 거는 저는 지금 처음 들어봤거든요, 사실. 네. 유명하지 않죠. 가격도 안 올랐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거 절대 추천은 아니고 매수 추천은 절대 아니죠.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신다라는 그러니까 제 딴은 이렇게 분석한다는 거를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야, 근데 진짜 또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 물어보면은 뭐 한 100이라고 하면 뭐 비트코인 50 담고, 이더리움 한 30 담고, RT 20 담아라 뭐 이런 정도로 얘기하는데. 네네. 야, 이거는 진짜 또 투자 접근법이 거꾸로 된 것 같은데요. 탐욕이 저도 그냥 완전히 개미니까 탐욕이 많이 작용한 거죠. 그러니까 분수부로가 어떻게 보면 계속 불나방처럼 뛰어가는 걸 수도 있어요. 운이 좋아서 망하지 않은 걸 뿐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4층짜리 꼬마 빌딩을 갖고 패시브 인컴은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코인 투자를 병행하고 계신 건데 네, 전업 그렇죠. 투자자로. 그렇죠. 그럼 이 코인 투자 만약에 실패하면 이거 네. 타격이 있어요? 빌딩에? 그거는 타격이 있을 수가 없는 게 현금으로 샀거든요. 왜냐면 제가 계속 전업 투자를 했기 때문에 네. 사실상 말이 그 전업 투자자지 백수잖아요. 직업으로는 실제로 그 직업란에는 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출 인계나 이런 게 안 됐기 때문에 다 현금으로 사야 됐거든요.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거 투자하다가 꼬마 빌딩 막 담보로 대출 받아서 돈 넣고 이러실 생각도 혹시 있으세요? 저는 그 담보 대출은 무섭고 애초에 법이 바뀌면서 직업이 없으면 건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출을 잘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는 해주진 않더라고요. 야, 그렇군요. 그래서 안전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요, 안전한 거죠. 국가가 막아주는 거죠. 야, 그렇군요. 예, 오늘 또 이거 방송을 들으시면서 되게 또 색다름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번에 지금 한번 시기를 한번 여쭙고 싶은데. 네네. 어제 새벽에 네네. 갑자기 비트코인이 급등을 했어요. 그렇죠. 네. 원래는 이제 사전 질문지 드릴 때는 네네네. 급락하고 지금 분위기 어떻게 보시냐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렇죠. 네. 급등을 해가지고 요즘은 뭐 어제 이렇게 겪으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요즘에는? 지금 이제 반감기가 약 3주보다 조금 더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뭐 6만 불 왔다 갔다 하다가 7만 불 된 거지만 그래도 비트코인으로 치면 그렇게 크게 오른 건 아니잖아요. 물론 앞자리가 바뀌긴 했지만 지금은 비트코인보다는 뭐 반감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ETF가 한번 되고 나서 그
그 호재가 해소돼가지고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냥 알트가 순환 펌핑하는 장인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조금 잠잠하고 뭐 AI 오르고 밈코인 한번 그 카테고리별로 오르거든요. 막 오르는 게 아니고 카테고리끼리 오르거든요. 밈 카테고리 그리고 뭐 AI 카테고리 그리고 요번 일주일간은 RWA 카테고리 쫙 오르는 순환 펌핑장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돈 많은 분들이 아니 돈 많은 회사들이 계획이 되면 다시 비트코인으로 다시 올라타겠죠. 그러면 지금 알트의 장이 펼쳐진 거예요? 알트에 지금 이제 투자해도 되는 거예요? 투자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계속 알트장이 계속 지금 한두 달간 지속됐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됐어요? 네, 많이 오른 종목들은 벌써 두세 배, 세네 배 이렇게 올라 버렸으니까 또 잘못하면은 이게 물려버리거든요. 물론 그 알트가 좋다면은 물리고 나서도 반등하겠지만 잘못 고르면 제가 17년, 19년 당한 것처럼 네. 그렇게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진짜 안 올라와요, 알트는? 그러니까 종목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VC가 탄탄하더라도 VC는 약간 참고 사항인 거지. VC가 탄탄하더라도 망하는 토큰들은 망해버리거든요. 알트들은. 야, 그렇군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 알트에 들어갔어요. 네네. 한 2배 올랐, 3배 올랐어. 네네. 언제 팔아요? 그 막 매도 기준 같은 것도 있어요? 일단은 두세 배 오르면 음. 예를 들어 제가 1,000만 원, 2,000만 원 투자했다면 두세 배면 4천, 6천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안전하게 그래도 그때 잠깐 이게 내가 10배, 100배 갈 거라고 믿더라도 안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10배, 100배는 내 생각이지 실제로 실현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1,000만 원 빼놓고 또 그 세네 배 오른 거에 또 세네 배 오르면 또 1,000만 원, 2,000만 원 빼놓고 저는 그런 식으로 하다가 뺄 만큼 뺐으면 한번 믿고 가본다고 놔두거든요. 그러다가 운 좋으면 가는 거고 운 나쁘면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약간 뭐 어떤 뉴스나 호재나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수익률로 이렇게 생각해서 몇 그렇죠. 배 되면 몇 프로 빼고 이런 식으로 네, 자신만의 그렇죠. 기준을 만드는 거군요. 왜냐면 제가 그 알트코인마다의 제가 내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호재고 진짜 호재인지도 모르겠고 다음 호재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수익 낼 건 익절할 건 익절하고 한번 혹시 모르니까 한번 가져가 보는 거죠.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알트코인도 이렇게 어떤 섹션별로 오른다고 했잖아요. 네네네네. 돌아가면서 그렇죠. 펌핑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지금도 이게 알트가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오르고 있다고 생각하셔가지고 네네. 이번 주가 만약에 뭐 RWA였어. 네네. 그러면 다음 주는 다른 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그래 왔었거든요. 아마 제가 세력이 실제로 있는지도 모르겠고 세력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돌려가면서 벌고 최종적으로는 수익을 내버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 알트코인에 투자한 벤처 캐피탈이 여기도 투자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P2E를 투자한 벤처 캐피탈이 RWA도 투자했기 때문에 만약에 P2E의 수익을 내면 똑같이 그 다음에 RWA에서 또 수익을 내서 가져가거든요. 왜냐하면 VC들은 얘네들의 이 토큰 회사들의 비전을 본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내야 되잖아요. 벤처 캐피탈이니까. 그래서 근데 이 VC들이 지분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빼면은 큰 폭락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개발자들도 파는 게 있을 거고. 그러면 내가 만약에 5천만 원 정도가 있어요. 네네. 알트코인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좋겠어요. 저는 계속 똑같았거든요. 시가총액 낮은 애들 중에서 낮은 종목 중에서 그나마 벤처 캐피탈 그게 보는 게 다 있어요. 그 사이트들이 이 코인에는 어떤 벤처 캐피탈들이 얼마를 투자했어요. 그리고 언제 투자했어요. 그리고 이게 결국엔 카테고리가 있기 때문에 이 카테고리가 이번 연도에 붐일까 내년에 붐일까 그런 걸 생각해보고 이번에 붐일 것 같으면 한번 베팅해봐도 되지 않겠나 하고 넣는 거죠. 그러다가 오르면 수익을 내는 거고 그런데 한 종목에만 넣을 수는 없으니까 좀 RWA 중에서 아직 안 간 거, P2E에서 아직 안 간 거 이런 식으로 투자했던 거죠. 지금도 계속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요즘에 좀 핫한 AI 코인 중에 네네. 월드코인은 어떻게 보세요? 월드코인은 결국에는 신원 인증이잖아요. 그 홍채 인식을 해가지고 그거를 그게 올랐던 것도 너무 웃기게 올랐더라고요. 그냥 이 월드코인이 뭐를 했다기보다는 샘 알트만이 너무 유명하고 샘 알트만이 그 챗GPT 그 회사에서 한번 퇴출당할 뻔했잖아요. 맞아요. 그 퇴출당한다는 게 취소된다는 소식 하나만으로도
월드코인이 같이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샘 알트만이 그게 일경이었나 엄청 큰 금액을 투자받아서 그 공장인가를 짓는다고 했었거든요. 또 그 호재 때문에 월드코인이 약간 밈코인처럼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샘 알트만의 밈코인처럼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월드코인이 뭔가를 했다기보다는 샘 알트만의 영향력이 큰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에 핫한 인물이니까 월드코인이 뭐를 했다기보다는 결국에는 이 CEO 때문에 올른 것 같아요. 그럼 보셨을 때 이 정도 월드코인이 주목을 받고 샘 올트만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네. 이 정도까지 가격이 올랐어요. 네네. 이런 알트코인도 언제든지 꼬꾸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어. 저희 17년, 18년에 진짜 메이저라고 했던 알트코인들 중에도 사라진, 그러니까 그 뭐였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사라진 종목들도 너무 많거든요. 예를 들어 에이다라든지 이더리움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 이런 코인들은 버텼지만 진짜 수월히 숨은 없어진 애들도 없어진 코인들도 너무 많아요. 그 당시 메이저였는데. 네, 그 당시 메이저였는데 진짜 아예 순위에 안 보이는 코인들도 많거든요.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우수하고 얘네가 유망하니까 끝까지 갈 거다라는 거는 너무 위험한 판단인 것 같아요. 물론 베팅은 해볼 수 있겠지만 무조건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비트코인은 무조건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은 무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이미 암호화폐계에 들어와 있잖아요. 암호화폐에 들어와 있고 제가 이 비트코인이 망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 비트코인을 싫어하는 경제학자라든지 뭐 나심 탈레브라든지 이런 분들은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이론을 말하면서 비트코인은 결국엔 망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암호화폐에 들어와 있는 입장에서 그 포지션을 믿고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불성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걸 전제하는 거죠. 그게 그 이론이 맞다 옳다가 아니라 일단 그게 전제가 돼 있어야 내가 이 암호화폐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왜냐면 제 생각은 틀릴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막 비트코인 그래도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 책도 많이 읽으시고. 네네. 오태민 작가님 책도 많이 읽으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걸 들으면서 네네.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안 망할 거에서 시작해야 된다 이런 거 말고 네네. 공부를 하면서 비트코인의 막 이게 안에 생태계도 있고 그 네네. 작동 원리 같은 것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네네. 그런 걸 들었을 때도 이거는 망하긴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은 드세요? 네, 일단은 그 분산 원장이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나심 탈레브가 제일 망할 거라고 하는 주장이 그게 분산 원장이고 뭐 노드나 아니면 채굴 하는 거 결국에는 반감기가 오면서 망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나심 탈레브나 그 싫어하는 경제학자들이. 그런데 결국에는 사람들이 탐욕을 갖고 말하기 전에 그거부터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결국엔 저는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약간 집단 체면에 빠졌기 때문에 그 집단 체면을 통해서 이 비트코인이 가치가 있는 거야 라고 믿어서 그 가치가 생겨서 그 가치를 통해 지금까지 오고 지지자들이 많아져서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나심 탈레브는 반감기가 오고 수익성이 안 맞아서 채굴자들이 떠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중요한 거는 이 80억 인구 중에 나심 탈레브 같은 사람보다 저 같은 사람이 더 많거든요. 아이러니한 거지만 모두가 이성적이고 모두가 똑똑하지가 않아요. 그 경제학자들이나 노벨상을 받은 분들처럼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믿고 들어오고 그 믿는 커뮤니티의 힘 때문에 결국엔 가치를 가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채굴에 매몰 비용이 들어가서 전기 요금이 들어서 이 가격이야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 전기가 1억이 들든 2억이 들든 이 비트코인이 실제로는 1억이고 2억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상관관계가 없는 거죠. 그냥 내가 1억 들었으니까 1억이야. 그런데 그 많은 플레이어들이 그래 맞아. 너가 전기로 채굴을 하면서 1억이 들었으니까 그거는 너가 1억 1,000만 원에 파는 게 합당한 것 같아 라고 이 많은 수많은 억 단위 플레이어들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걸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졌지 이제 줄어들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앞으로. 네네. 그렇죠. 그리고 또 제도권에 ETF가 되면서 제도권에 또 한 번 들어와 버렸으니까 이 믿음이 어지간한 대격변이 일어나지 않으면 끊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비트코인 가격 네네. 지금 이제 한 1억 정도잖아요. 네네.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 보세요? 저는 그게는 망하지 않는 포지션을 잡고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 내려간다 등락폭은 있겠죠.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1비트코인을 네. 이 일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내가 물론 1억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1억만 있으면 살 수 있다라는 이 시장이 되게 축복받은 시장이고 그래요? 되게 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어떻게 보면 네 그게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일단 망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은 여기 이거 그림을 보시면은 네. 이 크립토닷컴 리서치에서 24년 1월달에 보고를 했던 건데 23년 암호화폐 시장 보고서예요. 여기서 보면은 23년 1월에는 암호화폐 보유자가 4억 3천만 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23년 12월에는 5억 8천만 명 정도가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와, 1억 5천이 늘었네요. 네.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중복자도 있을 거고 왜냐면 암호화폐 지갑을 만드는 게 쉬우니까 그래도 최소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암호화폐 시장에 있는 투자자들은 1억 명이 넘어가는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이 다음 거를 보면은 지금 이건 크립토컨트에서 보여주는 자료인데 지금 비트코인 거래소에 있는 전체 거래소 수량이 물론 파생 상품 거래소도 포함이지만 21년 3월 24일에는 전체 거래소에 270만 개의 비트코인이 있었거든요. 많이 줄은 엄청. 근데 24년 3월 24일 그러니까 3년 만에 198만 개가 됐잖아요. 어디로 간 거예요, 다? 70만 개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지갑으로 가거나 회사 지갑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 1억이 싸다고 말하는 거냐면 좀 이게 아이러니거든요. 비트코인이 2,100만 개밖에 없다는 건 암호화폐 업계에 있는 분들이 다 알잖아요. 그리고 80억 인구가 단 하나씩 소유할 수 없다는 것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실제로 거래소에도 약 200만 개밖에 없고 근데 플레이어는 1억 명이 넘어요. 이 플레이어들이 아차 이거 내가 지금 사지 않으면 한 개도 소유할 수 없잖아 하고 동시다발적으로 달려들면 1억 명 중에 9,800만 명은 단 한 개도 소유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생각을 못 하고 있거나 좀 게으르게 판단하고 있거나 아니면 저 같은 사람처럼 암호화폐 알트코인에서 하나 살 걸로 2개 살 돈 벌어와야지 2개 살 돈으로 4개 벌어서 사야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뜸을 들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뜸 들이다가 모든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갑자기 사야 되는데 샀어야 되는데 깨달으면 늦는 거죠. 그 오태민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부자들한테 갈 것까지도 없거든요. 암호화폐계에 있는 투자자들이 단돈 1억이라도 있는 투자자들이 달려드는 순간 살 수가 없게 돼 버리는 거죠. 200만 개밖에 없기 때문에. 야, 그렇군요. 그러니까 1억도 싸다. 그런 만약에 깨닫는 그런 숫자, 잠재적인 수요자. 그렇죠. 왜냐면 이게 보통 동시다발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따로 생각을 한 게 아니고 보통 같은 시기에 같은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같은 시기에 달려들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온다면 늦어버리는 거죠.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뭐 장외거래도 할 줄 모르잖아요. 거래소에 있는 이 198만 개 못 찾으면 끝인 거죠. 그렇군요. 그럼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그래도 시기는 모르겠지만 보수적으로 봐도 어떻게 보면 10억은 그냥 가지 않을까요? 금. 그렇죠. 10배니까. 네, 그렇죠. 근데 또 10억이 되면 금 넘을랑 말랑하면 또 다른 게임이 되면서 뭔가 말도 안 되는 논리 창조를 하면서 더 갈 수 있는 여건을 그 시장이 플레이어들이 주도하면서 만들겠죠. 판을 짜겠죠. 그렇죠. 야, 그렇게 되시는 거군요. 그러면은 투자자님께서는 네. 비트 안 사세요? 그래서 이게 진짜 아이러니야. 진짜 제가 계속 개미라고 하는 이유가 진짜 개미의 표본인 거죠. 제가 당장에 살려고 한다면 그래도 10개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한 번에 5개, 6개 살 수는 있는데 살 수 있겠죠. 살 수 있는데 그 욕심인 거죠. 그 알트에서 좀만 잘해가지고 5개가 아니라 10개 살 돈으로 살까? 왜냐면 결국엔 비트가 대장이고 오를 걸 알지만 등락폭은 높지가 않잖아요. 네. 오르는 폭이. 네. 여기서 계속 10개 만들 돈 벌어와야지 20개 만들 돈 벌어와야지 이러고 있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벌고 있는데 안 기다려주고 가버리면 저는 바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제가
벌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될지 바보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못 사면 바보가 되는 거죠. 제가 기다려줄 줄 알았는데 이 198만 개가 저를 안 기다려주면 저는 진짜 바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막 5개, 10개가 너무 많고 그럼 막 5억, 10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한 개, 두 개만 사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즘에 생각 중인데 그게 막상 아까운 거죠. 좀 더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개미 그 자체이기 때문에 좀 탐욕에 휩싸여서 어떻게 보면은 결과를 봐야겠지만 한 개를 놓치는 바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한 개도 못 산 바보네. 제 돈도 있었는데 못 샀네. 이런 바보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다행히 그게 달려주고 있지만 아직은 모르는 거죠. 그러면은 생각하실 때 그 전자는 예를 들어 비트코인 0.5개 한 개라도 모아야겠다 이런 네네. 사람이 있고 네네. 한 사람은 알트로 더 벌어서 네네. 뭐 비트 사고 남은 돈 또 굴리고 이렇게 해야지 네네. 이렇게 두 사람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투자자님께서 보실 때는 어느 그룹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숫자적으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아직도 알트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요? 새로운 유입들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아까 저 보고서를 그 크립토닷컴 리서치를 보면은 1억 뭐 그렇죠. 보유자 지갑 개수겠지만 1억 명이 늘었잖아요. 이 처음 유입들은 제가 맨 처음에 17년 했던 것처럼 비트코인 사지 않아요. 공부를 하면서 사게 되는 거지. 그분들이 아직 성숙하고 공부하는 시기는 좀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돈 많은 사람이 아닌 비트를 바로 사지 않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개미라면.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짜 비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네네. 부동산보다도 비트 사시잖아요. 그렇죠. 막 그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 그렇죠. 제 주변에도 비트 10개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부동산은 그렇죠. 지금 시대에서는 이제 아니라고 막 얘기하시면서 네네. 확신을 갖고 사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또 부동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비트가 정말 너무 불안한 거야. 그렇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참 그게 공부해서 오는 건지 정말 누가 뭐든지는 미래에 또 가봐야 아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공부를 하고 믿음이 동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는 공부를 하더라도 여기는 내 성격이나 내 감정에 따라 그게 확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비트나 알트나 똑같지 그리고 비트 1억 너무 비싼데 이거 하나면 알트 몇 개를 살 수 있는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하는 것도 그렇죠. 있고. 똑같은 걸 보고도 다른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참 어떻게 보면은 진짜 공부와 지식과 뭐 이런 게 다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 제가 오태민 작가님 영상을 많이 보고 오태민 작가님 라이브 방송도 다 챙겨보지만 저희 쪽에 계신 분들은 비트코인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왜냐면 작가님께 계속 공부하고 배웠으니까. 네. 그런데도 저 같은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알트 좋아하는 사람. 그런 거죠. 암호화폐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서 이제 정말 깊이 느끼셨던 교훈이 있다면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네. 제가 드리고 싶은 교훈은 현금을 일정 부분 갖고 있어라라고 하고 싶거든요. 왜냐면 이게 좀 고리타분한 얘기인데 현금이 없으면 내가 믿고 투자한 자산군을 갖고 버틸 수가 없거든요. 중요한 시기에 그 자산이 오르지 않았는데도 오를 걸 알면서도 팔아야 되는 시기가 오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아까 전에 500만 원 된 게 50억이 됐다고 했잖아요. 와. 뺐더니 50억이 됐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 상황에 단돈 500만 원만 있었으면 내 현찰이 500만 원만 있었으면 500만 원을 빼지 않았을 거잖아요. 내가 500만 원이 없는 바람에 물론 내가 그걸 좋은 가격에 매도해야지만 내 돈이지만 나는 그걸 매도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한 거거든요. 500만 원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현금을 갖고 있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1억이 있다 하더라도 1억을 다 투자하지 말고 그래도 한 보수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하더라도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는 현금을 갖고 이 7천만 원의 알트를 투자하든 비트를 투자하든 그래야지만 3천만 원을 버틸 수 있는 거거든요.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을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내가 괜히 다 1억을 투자했다가 만약에 비트코인이 그날 하락세였는데 그날 빼게 되면 오를 거 알면서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바보 같은 짓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현금을 갖고 있으라는 거죠. 일정 부분 정도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알트코인 중에 요즘에 또 그 되게 화제 코인 중에 하나 비트모비기 있잖아요. 네. 그것도 한번 투자하고 계신 거죠? 네, 투자하고 있어요. 지금. 그 하시게 된 계기하고 네네. 왜 투자하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투자하게 됐던 계기는 그 21년도에 작가님 강의를 우연하게 보게 됐어요. 21년. 네, 비트코인도 좀 제대로 공부하겠다고 하자고 해서 저희 형이 그냥 유튜브에 비트코인을 쳤는데 맨 앞에 그 지혜 족보가 나오더라고요. 21년도에. 그래서 그때부터 쭉 보게 됐고
쭉 보게 됐는데 그냥 처음엔 비트코인 강의니까 재밌어서 들었어요. 그런데 22년도쯤인가 갑자기 대청봉 코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비트모빅이 대청봉 코인이었거든요. 내가 대청봉 코인을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저와 저희 형은 우리 이제 진짜로 은퇴하겠다라는 판단을 바로 내렸거든요. 그 순간. 근데 그 이유가 코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커뮤니티거든요. 커뮤니티가 얼마나 크냐인데, 생태계가 얼마나 크냐인데, 예를 들어 VC가 탄탄하거나, 예를 들어 코인베이스 벤처스나, 예를 들어 바이낸스 랩스나, 애니모카 브랜드라든가 이런 탄탄한 벤처 캐피탈들이 투자한 코인들은 돈으로, 인력으로 많은 거래소에 상장하고 많은 마케팅을 하면서 돈으로 커뮤니티를 모아요. 홍보가 확 돼버리니까, 전 세계로 확 퍼져버리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돈을 거의 받지 못한 코인이나 아예 투자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코인들도 결국에는 커뮤니티를 모아야 되는데 너무 힘들거든요. 그게 사실상 잘 안 만들어져요. 커뮤니티가. 사람을 모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 대청봉 코인은 투자받은 게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투자하게 됐냐면 이미 작가님께서 2014년부터 10년간 비트코인 강의다 책을 쓰고 여러 군데에서 계속 비트코인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팬덤을 모으셨고 지혜족보라는 채널을 만들어서 지혜족보 유튜브에 팬덤이 생겼고 그리고 오태민 독서클럽이라는 그 독서클럽을 통한 지적인 모임을 하는 그 팬덤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들이 너무 끈끈하고 단단하고 강력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대청봉 코인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그 5월 6월 달에 나오진 않았지만 이거를 작가님께서 만들겠다고 언급한 순간 이미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미 현금적으로 이미 돈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투자하게 된 거였죠. 맨 처음에.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러다가 9월 달에 메타버스와 돈의미라는 책이 나왔어요. 맞아요. 그거를 계속 사 모았거든요. 3월 관악산 직전까지 계속 사 모았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안 사더라고요. 아무도 안 사더라고요. 내가 이 정도를 샀는데도 계속 재고가 있다고 하면서 계속 샀는데 그 3월 관악산 라이브 방송이 나오면서 그때 흔히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주제 사실로 이게 돈이 되는구나를 그때 아셨나 봐요.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책방에 물어봐서 재고가 4,500개가 있다고 했거든요. 3월 달에. 일주일 만에 돈이 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못 사게 됐죠. 그 이후로 매도미는. 그래서 제주도 갔다가 뭐 호주 갔다가 계속 참여해서 지금까지도 이 커뮤니티 활동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죠. 호주도 갔다 왔어요? 아, 네, 그렇죠. 야, 그러시구나. 대단하네. 그럼 많이 모으셨겠네요. 아, 그렇죠.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지금은 비트모비 가격이 어느 정도예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50만 원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렇죠. 와, 그러시구나. 그럼 어떻게 앞으로의 비전은 뭐예요? 비트모빅의 비전? 비트모빅은 제가 초기에 말했던 건 단순히 커뮤니티로 활동해서 약간 어떻게 보면 오태민 작가님을 중심으로 모인 그냥 커뮤니티 코인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초창엔 그랬죠. 왜냐면 커뮤니티 에너지를 모아야 됐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비트모빅 생태계에서 계속 말하는 이제 기업형 블록체인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세팅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 미디어 기업인 JTBC랑 파트너십을 맺고 그 대학교 이번에 한양대랑 MOU를 맺고 물론 그 계속 말씀하시는 IT 기업은 따내지 못했지만 일단 벌써 2개가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가 이제 들어오면은 기본적인 세팅은 완료가 된 거고 이제 이걸로 무언가를 할지는 아무도 모르고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기본 세팅 값은 완료된 거고 크게 보냐면 이건 네이버 검색 트렌드인데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많은 일들을 해왔잖아요. 지금까지 그 한양대가 MOU를 맺고 JTBC가 파트너십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네이버 검색 트렌드여서 검색량을 체크하는 거거든요. 네. 비트모빅은 그러니까 비트모빅이 1, 솔라나가 37, 이더리움이 100이잖아요. 한마디로 검색량이 이더리움이랑 비교하면 비트모빅이 100대 1인 거고 솔라나랑 비교하면 37대 1인 거거든요. 저희 생태계 내에서는 요즘에 가격이 많이 오르고 한양대랑 MOU를 맺고 이것저것 많이 하기 때문에 와 신난다 막 무언가를 하고 있다 굉장해지고 있어 이러고 있지만 실상 세상에서는 아직 아무도 이 존재를 모르고 완전 신생한 거죠. 야.
그리고 아까 제가 베이스 체인 같은 것도 말했다시피 신생 체인은 한번 붐이 오거든요. 네. 이 검색량을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가격이 50만 원이라고 끝난 게 아니고 시작도 안 한 거죠. 만약에 지금 이더리움과 비교하면 100대 1이지만 검색량이 만약에 40대 1, 30대 1, 20대 1, 10대 1 이렇게 검색량이 올라오면 그때는 지금과 같은 위상이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그 정도의 인지도면은. 또 예를 들자면 비트모빅이 작가님께서 관악산부터 호주까지 쭉 뿌리셨던 에어드랍 물량이 보수적으로 잡으면 350만 개에서 400만 개 사이예요. 일반인들에게 뿌린 코인 양이. 근데 거기서 락업을 통해서 거의 180만 개 정도가 이제 락업이 되거든요. 지금 160만 개 락업이 됐고 이제 좀 있으면 27만 개가 또 락업이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시중에 풀려 있는 물량의 절반이 락업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물론 그 JTBC나 한양대도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물량을 계속 유통하겠지만 작가님이 이 암호화폐계에 10년을 있었기 때문에 유통량이 얼마나 중요하신지 아실 거거든요. 이 JTBC나 한양대가 그냥 한 번에 나 몇십만 개 풀래, 100만 개 풀래 하게 세팅을 해놓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는 건 당분간은 이 220만 개에서 뭐 늘어난다 하더라도 300만 개, 400만 개에서 저희가 사고 팔고 놀아야 되는 판인데 예를 들어 220만 개 기준으로 지금 홀더가 지금 대략 10,000명 정도 같거든요. 비트모빅 홀더가. 비트모빅 홀더가 5만 명만 되더라도 한 명당 고르게 분배해도 유통량 220만 개 기준으로 48개밖에 못 갔거든요. 고르게 분배한다고. 한 사람이. 네, 한 사람당. 그런데 고르게 분배할 수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고인물들이 끝까지 갖고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이 안 내놓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5만 명이 되고 50만 명이 되고 500만 명이 되고 500만 명까지 갈 필요도 없이 5만 명만 되더라도 홀더가 5만 명이 되더라도 50개 100개만 갖고 있더라도 지금 엄청 많게 갖게 된 거죠.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안 느끼고 있겠지만 점점 유통량이 메말라 갈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이나 이 인지도 측면에서 확 달라질 것 같아요. 시작도 안 했잖아요. 이 검색량을 보면. 실제로 기업들이 아직 한 것도, 그러니까 JTBC나 한양대가 직접적으로 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시작이 되고 유통량이 줄어들고 이 사람들이 모이면 이 정도 파급력이 아닐 것 같아요. 완전 초창기인 거죠. 야, 그래서 이제 비트모빅을 지금도 막 사 모으고 계세요? 그냥 사 모을 때도 있고 조금 쓸 때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저도 대부분 반 이상을 락업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5년을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 락업이 5년이에요? 네, 그렇죠. 그 락업이 5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락업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이 비트모빅 생태계가 엄청 강력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암호화폐를 그 옹달 대표님도 많이 투자하셨고 암호화폐계에 있는 분들을 많이 모셔봐서 아시겠지만 5년을 락업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미친 짓이거든요. 암호화폐계에서는 사라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절반이 거의 초창기 절반이 되는 인원이 이 비트모빅을 믿고 5년을 락업했다는 거는 이 생태계 커뮤니티에 활동하는 분들의 그 마인드가 엄청 강한 거거든요. 이걸 원동력으로 이 원동력과 이제 이 기업들이 뭔가를 하면은 더 단단하게 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그럼 비트모빅은 얼마까지 오를 거라 보세요? 일단은 연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중순 후반만 되더라도 100만 원은 일단 기본적으로 넘을 것 같고 그냥 이게 100만 원 게임이 아니고 왜냐면 이거는 처음에는 이게 스캠이냐 아니냐의 논란이 많았잖아요. 네. 이제 저는 그게 검증이 끝나서 이제 이 비트모빅은 비즈니스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비즈니스가 100만 원짜리 비즈니스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100만 원짜리 게임은 끝났고 1000만 원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저는 내년 내로 1000만 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회사들이 더 빨리 일을 해주고 이 생태계에 있는 커뮤니티 회원분들이 더 탄탄하게 활동을 해주시면 더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 검색량을 보도 알 수 있잖아요. 이 1이 1대1 비트모빅과 이더리움이 검색량이 1대1 비율 된다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땐. 그럼 20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비트모빅의 약점은 뭐라 생각하세요? 지금 약점은 저는 어떻게 보면 점점 약해지고는 한데 아직까지는
작가님이 부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오태민 작가님께서는 나 없어도 돌아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만 아직 작가님이 충분한 강력한 리더십을 발생시키고 있는 게 맞기 때문에 작가님께서 작가님도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업들한테 탄탄하게 세팅을 해놓는 거거든요. 일단은 최고의 장점은 또 작가님인데 오태민 작가님인데 최고의 리스크도 일단은 오태민 작가님이죠. 그 약간 그거네요. 단일점 같은 거. 그렇죠. 단일점. 그 흔히 말하는 최근 작가님께서 말하는 그 극점을 말하셨는데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 약간 작가님께서 약간 그런 포지션에 계신 거죠. 아직까지는. 근데 점점 해소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네. 야, 근데 진짜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로 이런 거를 이해하시고 네. 스스로 비트모빅을 만드시고 또 이렇게 생태계를 만드시고 비전을 그리시잖아요. 네네, 그렇죠. 너무 새로운 것 같아요. 옆에서 지켜볼 때. 그렇죠. 역사상 유례없는 일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그렇지 않나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될 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상 탄생할 뿐도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요. 되게 기적인 것 같죠. 왜냐하면 여태까지 그런 사람이 오태민 작가님밖에 없었던 거니까 한국에서는. 그러니까요. 참, 그 인고의 세월을 견디신 것도 대단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저나 저희 형이었으면 그 10년 못 버텼을 것 같아요. 솔직히. 이거 아무나 버틸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오태민 작가님 정도나 됐으니까 버틴 것 같아요. 그렇군요. 뭐 비트모빅에 관해서 뭐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비트모빅 관련된 분들에게 뭐 한 말씀 해주실 거 있으실까요? 하고 싶으신 말씀? 하고 싶은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비트모빅이 스캠이냐 아니냐의 논란을 많이 휩쓸려서 그것 때문에 겁내고 안 들어오셨던 분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모빅이 그 흔히 처음에 욕을 먹던 게 스킴인 걸 떠나서 스킴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다. 나이 많은 사람 코인이다. 약간 비하에서 말하면 틀딱 코인이다. 이런 걸로 되게 공격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 관악산부터 작가님을 믿고 자기가 직접 공부해서 오신 분들이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관악산부터 호주까지 나이 연령층이 높았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17년에 에이다를 200원에 사서 500원에 팔았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얼마예요, 에이다? 지금 제가 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200원에서 500원에 팔았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 제 또래 제가 20대일 때에 그런 사람들이 이 모빅 생태계에 초창기에 많이 들어왔으면 조금 오르면 팔고 조금 오르면 팔고 조금 오르면 팔아가지고 이 가격을 유지 못하고 생태계가 서로 너가 팔았지 얘가 팔았지 하면 싸우면서 왜냐면 초반엔 끈끈하지가 않잖아요. 단단하지가 않아. 지금은 단단해서 괜찮지만 초창기에 그렇게 약간 분탕 아닌 분탕을 쳐놨다면 그게 가격적으로도 측면도 유지 못하고 커뮤니티 측면도 유지를 못해서 JTBC도 못 따내고 한양대까지도 도달 못했을 것 같거든요. 이 좀 여유가 되시고 지적으로 공부가 되고 인생 경험을 많이 해보신 이 연령층 높은 커뮤니티 회원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비트모빅이 이렇게 생존이 가능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해주셨고 이제는 기업 단위로 기업 회사 사장님들이나 임원들이나 직원분들이 우리가 했던 노고를 좀 알아주시고 이제 준비해야 되는 단계인 거죠. 그분들한테 너무 감사하죠. 그 초창기부터 지켜주셨던 분들이. 그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네요. 네,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끝으로 이제 질문을 드릴게. 네네. 지금 이제 한 1억 정도 여유 자금이 있어요. 네네. 그러면 오늘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알트코인, 그다음에 비트모빅까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네네. 어떻게 좀 투자 전략을 세우시겠어요? 제가 만약에 그냥 갑자기 그냥 1억이 생긴다면은 정해져 있거든요. 만약에 1억이 생긴다면은 네. 4분의 1 현금, 4분의 1 비트, 4분의 1 알트, 4분의 1 비트모빅 이렇게 담을 거거든요. 왜냐면 현금은 항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어차피 저도 이제 비트코인 사야 되고 그리고 제가 결국에는 근본이 알트코인 투자자였기 때문에 이 알트코인은 저랑 이제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투자하면 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면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4분의 1 챙겨야 되고 비트모빅도 제가 계속 갈 거기 때문에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끝으로 저희 네.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결국에는 제가 무슨 전문가나 아니면 무슨 직책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 말을 제가 오늘 들은 거를 그냥 이런 애가 있었구나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되고 제가 말한 거 다 까먹어도 되거든요.
그 대신 제가 꼭 이건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게 여기 웅달 책방 보신 분들은 다 구독자분들은 다 공부 많이 하시고 지적 수준이 높기 때문에 다 자기만의 생각이 많을 거예요. 남의 말 듣지 말고 내가 내 머릿속에서 내 생각을 정리해서 올바른 판단을 해서 좋은 베팅을 해서 내 인생을 좋게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만의 생각을 가지고 제대로 된 베팅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포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도 17년 19년에 날려먹고 포기했으면 이 자리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은 웅달 책방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보다 공부도 많이 했고 똑똑한 분들 많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하시면 저보다 옳은 판단 하시는 분들 많을 거기 때문에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냥 땅을 파서 그 관짝으로 들어갈 게 아니라면 포기하지 말고 옳은 베팅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선택하고 베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포기하지 않아서 3억 3천에서 네, 그렇죠. 다 날렸는데 500만 원 네네네. 거기서 일어설 수 있었던 거고. 그렇죠. 그렇지 않았다면 제가 관짝에 있지 않을까요? 포기했다면은. 그렇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참 말씀을 들으면서 네. 와 정말 너무 흥미로웠다. 좀 이런 네.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그 이야기에 빨려들었어요. 아, 네네. 그리고 또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저희가 너무 비트 위주로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사실 인간의 본성은 진짜 오늘 또 들으면서 저도 많이 느낀 건데 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는 게 있잖아요. 제가 진짜 개미의 표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이 필요한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을 너무 잘 짚어주신 것 같고요. 아, 네. 그래서 이쪽 저쪽 다 하시면서 결국은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는 게 맞아요. 중요한 게 아닌가. 결국에는 다 이 사람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다 자기 스타일이 있는 거여서 스타일이 맞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태민 작가님도 한번 그러시더라고. 그 예전에는 비트만 사라고 했는데 네네네.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사람들한테. 그래서 네네. 아예 그거 포기하고 네네. 하려면 뭐 비중으로 나눠가지고 IT 조금 해라. 뭐 이렇게 네네.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비트모빅도 저는 단순한 알트라 생각은 안 하지만 결국엔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알트잖아요. 그렇죠. 비트모빅도 알트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 살 걸로 하면 비트모빅 사볼까 이렇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비트코인 늦은 거 아니야? 그럼 비트모빅이라도 사볼까? 이런 사람들의 탐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비트모빅도 그나마 더 빨리 갈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초창기에 모였던 사람 외에도 저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야, 그렇군요. 오늘 인간 본성과 특히 그 욕망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또 기회 되면은 네네. 부사님도 한번 모실게요. 아, 한번, 그럼 저야 감사하죠. 네, 어느 네. 정도 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비트모빅 얘기도 좀 전해주시고 아, 네네네. 그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인터뷰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성민국 투자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